호흡을 30% 남겨놓고 뱉어라. 전혀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마시거나 뱉거나. 수영에서 가장 안 좋은 호흡법은요. 코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러게요. 한 2달 네. 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네요. 코치님도 질문 올라온 거 보셨죠? 예, 저 뭐 개인적으로 오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생각보다 수영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거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한번 첫 번째 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호흡의 양에 관한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폐가 가득 차도록 깊게 들이마시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폐를 완전히 채우지 않고 일정량만 들이마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또한 숨을 내쉴 때는 들이마신 공기를 전부 내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량을 폐에 남겨두는 것이 좋은가요? 지구력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서 최대 산소 섭취량 혹시 아세요? 신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섭취량을 말하는 건가요? 근데 왜 산소가 필요하냐면은 산소가 있어야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또 다시 뱉을 때 이 신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줘야 또 새로운 산소가 공급이 되겠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이 체내 농도가 증가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티졸 호르몬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운동을 못하게 막 자극을 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로 들어 마시고 최대로 뱉는 게 좋겠죠. 저도 그렇게 들은 적이 많아요. 호흡을 30% 남겨놓고 뱉어라. 근데 그게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전혀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어디서 오해를 하냐면요. 우리 수영의 자세, 기본적인 자세는 배가 살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자세인데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신체 몸통 자세를 잡고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너무 뱉어버리면은 이 가슴이 주저앉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첫 번째 질문은 약간 중장거리에 관한 이야기. 맞습니다. 예. 중장거리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호흡을 참고 가는 거는 일반적인 수영이 아니라 속도를 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오른쪽에 호흡을 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한 번, 왼쪽에 호흡 안 하고 이런 패턴을 얘기하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는 뭐 호흡을 뱉지 말아라 그거는 조금은 아닌 것 같고 거리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호흡을 참고 가는 동작은 있죠. 두 번째는 숨을 내쉬는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신 후 코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 내쉬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숨을 참았다가 물 밖으로 나오기 전에 내쉬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몇 년 전 외국 유튜브 영상에서 숨을 계속 내쉬면 공기방울이 몸을 더 잘 미끄러지게 해준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숨을 참다가 내쉬면 부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앞부분부터 얘기하면은 수영에서는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호흡을 참는 거 말고는 마시거나 뱉거나 참는 동작이 있으면 안 돼요. 수영에서 가장 안 좋은 호흡법은요 뱉고 참는 거예요. 뱉어버리고 참았다가 다시 마시는 동작. 근데 이제 특별한 상황에서는 호흡을 참았다가 뱉을 수는 있겠죠.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무조건 마시거나 뱉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제 외국에서 숨을 계속 내쉬면서 공기방울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선수들은요 뱉는 호흡이 좋아요. 이 코로 길게 뱉는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미끄러지려고 뱉는 건 아니고요. 호흡을 들어 마신 다음에 뱉는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게 다른 목적으로 있는 것 같진 않고 그 공기방울이 그렇게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물의 압력이 좀 낮아지겠죠. 아마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부력 차원에서 얘기하면요 호흡을 뭐 다 내쉬지 않고 가슴에 갖고 있는다? 맞죠. 하지만 수영은요 정적인 동작이 아니죠. 동적인 동작이죠. 동적으로 가는 물체에서 부력을 뭐 그 정도 갖고 있다고 해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보다 그걸 뱉지 않아서 나오는 단점이 훨씬 크겠죠. 니코틴이 정신적으로나 각성시키는 효과는 있어요. 효과가 있으니 우리 수영한 사람들 담배 피고 시합 뛰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논리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플랫 저병의 장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이 플랫 저병을 구사하는 게 좋은 선택지일까요? 플랫 저병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아리랑 저병 있죠. 그거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온 거죠.
정확하게 하려면 플랫한 저병이겠죠. 물론 플랫 저병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흉곽, 흉추, 요추의 가동성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게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몸이 상하로 움직이는 동작, 그 어드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거리 종목에서는요, 어드레이션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0m에 가까울수록 어드레이션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수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네요. 질문 자체가.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플랫하게 나는 이걸 선택해야지라는 선택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 저병이 거의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저병인 거예요. R이랑 저병은 그걸 조금 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좀 더 쉽게 접근하게 변형시킨 방법인 거지, 그거에 대비되는 개념인 플랫 저병이 특정한 영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유추했을 때는 정상적인 저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저병에서는 유연성이 부족하면 당연히 좀 힘들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흉추와 요추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동성이 나와야지만 가슴 누르기, 돌핀 끼기 가능한데, 그 정도가 만약에 좀 힘드시다면은 처음에는 또 아래랑을 시작했다가 좋아지면은 여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플랫한 저병, 이렇게 가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플랫한 저병을 잘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웨이브 동작을 마스터를 하셔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요. 굳이 장단점을 얘기하자면은 플랫할수록 속도는 증가하나 힘이 들죠. 그리고 R이랑에 가까울수록 힘은 아낄 수 있으나 속도는 나지 않죠. 그러면 또 한 가지, 플랫한 저병 그 안에서도 그러면 어드레이션이 작으면 작을수록 단거리에 가깝고요, 크면 클수록 장거리에 가까운 거예요. 50m 저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드레이션이 없이 가죠. 그 이유는 팔을 돌리는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굳이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힘이 더 든다, 단도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답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분들 보면 대다수가 입수킥 시에 엉덩이가 수면 위로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엉덩이가 수면 위로 나오는 게 좋은 저병인가요? 그리고 가슴 누르기도 필수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반드시 눌러야 돼요. 제가 저병하는 사람들을 볼 때 평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엉덩이가 어디 있냐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엉덩이가 가라앉아 있으면요, 하체 저항이 커져요. 엉덩이가 떠 있어야 하체가 그대로 수면 위에서 웨이브를 타면서 앞으로 갈 텐데, 하체가 가라앉으면은 저항이 커져서 하체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게,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엉덩이가 최대한 수면에 가깝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저병 자체가 가슴을 눌러야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롤링을 해야지만 자영이 가능한 것처럼 가슴 누르기가 돼야 저병 평형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저병할 때 상체 띄우기 핵심은 출수킥이라고 선수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자유형 발이나 킥판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저병하면 출수킥이 제한되어 상체 띄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물을 눌러서 상체를 띄우게 되는데, 출수킥만으로 상체를 띄우고 팔은 오로지 앞으로 나가게끔 풀 피니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체 띄우기의 핵심은 출수킥이다, 이 말은 맞는 부분이 있죠. 근데 핵심이 출수킥이 아니고요,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저병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병을 호흡은 앞으로 하죠. 그리고 평형과 같이 상하 움직임이 있겠죠. 이 저병이 순간적으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 뜨는 이 원리는 그거하고 좀 비교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면은 보트가 앞으로 확 들리죠. 그거하고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띄우기에서 따로 무슨 장치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앞에 모양이 위로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모터가 있는데, 모터가 순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보트가 떠버리죠.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병의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은 앞으로 가는 전진 효과도 있지만은 뜨는 동작도 있긴 해요. 그래서 효율적인 저병은요, 뜨는 걸 최소화하고요, 앞으로 가는 거를 최대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저병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팔과 다리 동작이 얼마큼 앞으로 추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근데 동작 자체가 100% 앞으로만 추진시키진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팔을 벌려서 이렇게 누르는 동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리가 차면서 전진하는 힘과 뜨는 힘이 동시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뜨겠죠. 팔도 마찬가지예요. 팔도 뜨겠죠. 근데 나중에 피니쉬에서 강한 피니쉬가 된다면은 또 거기서 한 번 더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병이 뜨기 위해서는요,
순간적인 힘도 필요해요. 꼭 발차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손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질문을 하신 분처럼 추스킥을 차면은 뜨는데 팔을 하면 안 뜬다. 그러면 한번 피니시 동작이 정확하게 간결하고 빠르게 끝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피니시 동작에서 느리게 진행이 된다면은 아마 뜨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좀 해볼 만한 연습은 따로 있나요? 아까 얘기한 출수킥 있죠. 네. 그러니까 출수킥은 입수킥보다 더 많은 추진력 혹은 상승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것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요. 뭐 풀을 하면서 컬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추스킥을 차면서 내리는 동작. 예, 그렇게 그것만 반복하면서 연습도 할 수 있겠죠. 선수 애들도 이제 초보자 때 이용한 방법은 차렷하고 저형 발차기예요. 실제 접영하는 것 같은 템포로 하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돌핀킥에 가까운? 입수킥과 출수킥은 방법이 다르죠. 네. 예, 그 형태로 똑같죠. 그럼 좀 템포감이 있게 가는 거겠네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접영을 들어갔을 때 이제 당기기 시작하면서 이 가슴이요 같이 이렇게 열려야 좀 더 상승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얘를 당기는데 가슴도 같이 말리면 보트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된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이 됐기 때문에 간질 수밖에 없죠.